부모님 모시면서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다 부담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부모님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똑같이 내 몫을 달라고 한다면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여분 주장을 못하거나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상속의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유류분 위헌 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상속을 받을 때 자녀들에게 정해진 법적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 중에 한 명만 부모님을 모시거나 사업을 같이 도와드렸다고 하면요,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여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제 같이 해서 그런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여분은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법적 상속에 추가로 더해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여분을 알아야 되냐면, 단순히 법적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가족 중 누군가의 그 특별한 희생이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한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녀는 정말 평생 부모님 사업을 도우면서 부모님 재산을 불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자녀는 오랜 기간 병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기여 없이 법적 상속분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 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것을 제도로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기여 또는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돼요.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을 하거나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특별기여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데에는요, 특별한 분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단순한 가족 공동체 생활에서의 보호, 양육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냥 같은 집에서 살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병원 몇 번 모시고 간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부양이면서 피상속인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상속인을 간병인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직접 간병해야 되는 등 다른 상속인들이 기대하기 어려울 수준의 부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아버님이 15년간 중풍으로 편마비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형제들은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고 막내딸인 분만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사신 거예요. 15년 내내 간병인 하나 없이 혼자서 대소변 받아내고 식사 챙기고 병원 모시고 가고 이랬거든요. 이런 내용을 법원에서 입증을 해야 단순히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부모님 모시는 것 말고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미 있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이고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이 돼요. 판례를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보수로 장기간 일을 하면서 사업체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 사업체에서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경우에도 재산 기여를 인정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집이나 상가를 사는데 자녀가 가진 돈이나 대출로 매매자금 대금의 그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 명의 아파트 대출, 원리금, 유지 비용을 자녀가 오랜 기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재산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알겠는데요. 네. 그러면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속인들 전원이 적당하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다 다르겠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법원이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 계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빼요. 그리고 남은 재산을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각 상속인이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기여분으로 2억 원이 인정되면요. 기여 상속인이 2억 원을 먼저 받고 남은 재산 8억 원을 법적 상속 지분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만약 특정 상속인이 이미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특별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서 최종 상속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변호사님, 그리고 최근 유류분 제도가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오,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께 기여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생겼어요. 2024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가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현재는 그 현행 유류분 제도가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분, 그리고 부모님 부양에 대한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결정에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되고요. 이 개정 후에는 유류분 산정할 때 기여분이 명확히 공제될 거예요.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은 상속 기여분의 기본부터 최근 유류분 위헌 결정이 기여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 상담만 받았어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형제들이 알아서 배려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요. 가족끼리 괜히 불편해질까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손해보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고 거의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꼭 확인해주세요.